딸간값이라며 10억 든 가방을 내민 순간 정순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늘은 돈가방 하나 때문에 한 집안이 갈라질 뻔했고 죽은 줄만 알았던 지은호의 과거 보호자 정체까지 드러나면서 진짜 엄마가 딸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드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왜 이 집안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순이는 늦은 밤 지강호 방을 치우다가 낯선 가방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묵직해서 열어봤더니 안에는 빳빳한 현금이 층층이 쌓여 있었는데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강호야, 이게 다 뭐야? 내 방에서 이런 돈이 왜 나와? 지강호는 처음엔 피곤하다는 듯 눈을 흘기다가 엄마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고서야 슬쩍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예전 지강호 아니야. 이 돈 다 합법이야. 우리 집이 받아도 되는 돈이라니까. 누나 키워준 값이라고 줬어. 지은호 친엄마가. 키워준 값이라는 말에 정순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가게 하나로 아이들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는데 그 세월을 돈으로 계산했다는 소리가 너무 모욕적이었거든요. 내가 받았다는 그 여자 혹시 이름이 고성이냐?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혀를 쯧 차듯 말합니다. 엄마도 알잖아. 그 여자 돈 많은 거. 한 번에 10억을 내놓더라니까. 누나가 값만 주면 10억을 한 번 더 준대. 누나는 착해서 엄마만 안 말렸으면 이미 도와줬을 거야. 어차피 줄 거면 우리도 인생 한 번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강호는 가게에서 무시당한 이야기,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열등감까지 쏟아내면서 이 돈으로 전셋집도 옮기고 자기 사업도 해보고 싶다고 떠들어댑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정순이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내 딸 간값을 흥정하려고 내 아들한테까지 손을 뻗었구나. 강호야, 내가 이 돈을 받는 순간 내 누나는 그 여자 손에 잡히는 거야. 알면서도 이 돈을 꼭 쥐고 싶어?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강호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제안에 휘말린 건지 실감이 나는 듯했죠. 엄마, 나 진짜 누나 팔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우리도 한 번쯤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죄책감과 욕심 사이에서 흔들리던 지강호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순이는 아들을 탓할 수가 없었는데요. 돈 가방을 들고 집까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어른 행세하는 악마였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돈 가방은 지강호 침대 밑에 숨겨두었는데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숨이 가빴습니다. 이걸 가진 채로 하루만 더 버티면 저 여자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가게를 빼앗길까봐, 손님 잃을까봐, 돈 때문에 욕먹을까봐 겁이 났던 적은 많았지만 딸 목숨을 돈과 바꾸자는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면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맞서야지. 결국 해 뜨기 전 정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 가방을 들고 되돌려주러 가는 것. 그리고 고성이가 숨겨둔 속을 그 여자의 남편한테까지 다 까발려 버리는 것. 은호야, 엄마가 지켜낼게.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할 거야. 조용한 부엌에서 혼잣말을 하고 난 뒤에야 겨우 숨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정순이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향한 곳은 쇼홀츠 그룹 본사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없이 봤던 건물, 수없이 봤던 기사 제목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회공헌, 수억 기부, 품격 있는 회장 부인. 기사마다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딸을 버리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로비 안내 직원은 정순이를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과 약속 잡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꼭 만나 뵈어야 합니다. 박진석 대표님,
그리고 그분 부인 고성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안내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보안 요원이 다가와 정순이 팔을 잡았습니다. 직원 눈에는 그저 소란 피우는 중년 손님일 뿐이었죠. 그때 누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립니다. 잠깐만요. 그분 제 손님입니다. 정순이가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지은호가 늘 회장님 아들인데 믿을 만한 선배라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모실게요. 박성재가 자연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느낌에 놀라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이 안에 뭔가 많이 들었네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성재 씨, 그 안에 10억이 있어요. 성재 씨, 어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건넨 돈이에요. 우리 지은호간 가져가려고. 박성재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새어머니의 모습과 눈앞의 이야기 사이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박성재는 정순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내며 조심스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말씀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사실 새어머니가 뭔가 숨긴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정순이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고아원 시절 딸을 데려가던 여자의 차가 사라지던 날 불이 났다는 소식, 그리고 나중에서야 들은 사망철이라는 말까지. 서류상으로는 우리 지은호가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대요. 남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후견인 서류까지 도장을 찍어줬었다고. 그 사람이 여기 박진석 대표님이에요. 그 말에 박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그러면 지은호 선배 양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잖아요. 정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 혹시라도 우리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면 대신 지켜달라고 그분한테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옆에 선 여자가 지금 우리 딸 간을 돈으로 사려고 든 겁니다. 말끝에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진 박성재는 바로 두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 있는 한우진에게, 또 하나는 고아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이지혁에게였습니다. 우진아, 솔직하게 말해. 깐 이식 이야기 누가 꺼냈어? 엄마야, 아니면 병원? 한우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야. 언젠가부터 계속 말했어. 회사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동생간이면 다 해결된다고. 어린 시절에 잊은 줄 알았던 기억도 다시 나더라. 유리문 앞에서 뒤돌아보던 애. 그 애가 지은호였어. 통화를 끊고 난 뒤 이번엔 이지혁이 전한 말이 따라왔습니다. 성재야, 내 새어머니 고아원 화재 하루 전날 이름 바꿔서 서류 열람했던 기록 나왔다. 거기엔 지은호 서류랑 내 집안 관련 문서가 같이 묶여 있더라. 박성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자기 혼자 안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했죠. 잠시 후 회장실에서 박진석과 정순이가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재수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진석은 정순이 얼굴을 보는 순간 예전 친구의 아내가 떠올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까지도 딸을 품에 안고 버티던 모습이 뇌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은호 혹시라도 힘들어지면 대신 지켜달라고. 그 도장 기억하시죠? 정순이는 조용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꽉 찬 현금 더미를 본 박진석은 굳어버렸습니다. 이 돈 진석 씨 집에서 나왔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아들한테 건넸어요. 딸간 가져가는 조건으로요. 키워준 값이라면서. 박진석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좀 전에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설마 성희가 그럴 리가. 그때 문이 열리며 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그랬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그 애는 서류상으로는 이미 죽은 아이다. 내가 회장 되려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 한우진은 자신을 탓하면서도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살고 싶긴 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살고 싶진 않아요.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아니, 막아주세요.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다. 그리고 천천히 정순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친구로서, 그리고 지은호 대부로서 약속 지키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 일 끝내겠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바뀐 순간 박진석 마음속에서 고성희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성재야. 예, 아버지. 고성희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라. 고아원 화재, 전 남편 죽음,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일. 증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다 끌어와. 박성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순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돌려줬지만 고성희 같은 사람은 한번 밀리면 더 위험해지는 법이니까요. 이제 시작일 뿐이네. 저 여자가 쉽게 물러날 리가 없지.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지은호 곁에 딸을 진짜 딸로 지켜주려는 어른들이 생겼다는 것. 친딸을 버리고도 딸감까지 노렸던 여자를 향한 남편과 자식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고성희가 어떤 수를 쓰면서 버티려 들지, 그리고 과거 고아원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또 다른 비밀이 무엇일지 다음 흐름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